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이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받은 이신청 약 25,8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추석 전에 가급적 빨리 지급하겠다 하는 고집 때문에 선별 기준을 졸속으로 마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88%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12% 국민들은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6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힘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신청이 폭주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이신청하게 되면 지급받는 것도 언제 지급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이런 복잡한 신청 절차 거치지도 않고 소외된 국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8% 딱 맞춰서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0%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 통상 1% 올라갈 때 1,400억 정도가 올라가는데 2% 정도 올리면 3,000억 정도 더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이 신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이 신청자의 입장에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탈락된 분들이라면 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 상위 12%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탈락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봉급이 잘못된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의료보험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건강보험료 이신청 반드시 하셔서 못 받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정보험료를 다시 산출해보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서 재결정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에서는 이 신청한 분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신청을 하신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하는 기간 1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현금 지급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군에 입대한 청년들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이 주민등록 주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대리신청을 통해서 지급받고 부모님들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리신청 방법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지원금 받아도 무용지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정부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하나 좀 여쭤볼 게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부대 내에 있으니까. 네. 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가요? 군인은 성인이니까 네네. 군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요새 군인들 체크카드 이런 것도 없죠. 근데 군에 있으니까. 체크카드가 아니고 무슨 나라사랑 카드인가요?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체크 군인.
군인은 지금 주소지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저도 오래돼서 그런데 주소지는 예. 주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 아니고 같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으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경우에는요. 예예. 대리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 신청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세대주가 계실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가 있으면 네네. 주민등록 그러니까 가족 세대원 주민등록표 나오는 거 중력 동본이다 옛날로 기준 그런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세대주의 그 신분증 있을 거 아닙니까? 신분증 예. 하고 위임장 이렇게 팩스 같은 걸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 군인분의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어차피 그 군대에 있으면 거기서 쓰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서 위임을 받으셔서 신청하셔서 예. 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둘 중에 하나를 주거든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 팩스나 이런 것들로 위임장을 받기가 어려우면 제가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들 거는 아버님이 주소지에서 쓰셔야 되고요. 예. 제 말은 이 팩스를 받거나 이렇게 위임장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위임장의 효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에 다 안내 드리고 서식도 다 보냈거든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위임장 서식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수령을 누구에게 위임합니다 해서 이름 쓰고 서명하는 그 위임장입니다. 그냥.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요즘에 팩스를 별로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네. 위임장을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카톡이나 이런 거. 그거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번 나중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어차피 팩스든 사본이기 때문에 네. 팩스도 사본이고 이것도 출력물이 사본이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나중에 운영할 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처럼 정부 관계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 실제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군인 신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부대 매점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사랑 카드에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현금 지급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 88%를 선별하고 또 사용하는 지역을 나누고 하다 보니 정책의 허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다 올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시행할 때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